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국방부 장관은 39살 때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해 가지고 국방부 장관직에서 현직에서 그냥 쫓겨나듯이 쫓겨났어요. 네. 물러갔어요. 왜냐하면 그 표절한 것이 들통이 나니까 대학교 교수들이 독일의 그 양심이 살아있더라고. 대학교 교수들이 여기 한국의 숙명여대나 국민대 교수들 같지가 않아요. 11,5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서명을 한 겁니다. 국방부 장관 물러나라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차기 총리감이었어요.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국방장관이었는데, 그리고 독일의 10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독일의 10대 대통령이 울프 대통령이 결국은 다른 지인한테 친구로부터 연리 4%가 싼 이자를 공급받아가지고 주택을 이런 받은 것 때문에 그런 혐의와 뭐 자잘한 혐의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내각제에서는 대통령제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징적인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 중에 물러난 겁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에 이게 임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독일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특활비 사용한 거 보십시오. 그리고 뭐 이 대장동 사건에 어디 김만배 누나가 윤기준 교수 윤 대통령의 부친의 집을 왜 사줍니까? 그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적은 확률을 주장할 겁니까? 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클리어하게 좀 네. 수사받고 전직에 있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혐의점이 있거나 국민들이 의문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밝히면 네,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죄 지은 자가 특검을 안 받는 거지. 본인 말처럼 왜 안 받겠습니까?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법 집행에서 공정, 균형, 형평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똑같은데 그 얘기를 사실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법 집행을 이렇게 공정하고 균형이 있고 형평 있게 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예,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저는 우리 MBC 장인수 기자가 이 디올백 이 영상 촬영을 보도하면서 저한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나는 이게 김건희 여사 영상 파일이라서 이걸 목적을 두고 이거 공개하고 폭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디올백을 받아도 나는 폭로합니다라고. 예. 그거는 그렇죠. 그게 올바른 기자 정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대통령이라고 하면 공정과 상식 그런 거 부르짖지나 말아야지. 그런 걸 모토로 하고 출마하고 또 득표를 한 사람이 그런 거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고 이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윤석열 씨는 네. 자격이 없는 대통령이고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네.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다 탄핵을 해버렸어요. 법적으로나 이런 탄핵의 요건은 절차가 남았지만 그 마음으로나 심리적으로 우리 온 국민들은 윤석열, 김건희를 대통령과 영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물러가야지. 예. 스토킹 혐의하고는 별개로 보수단체가 지난 2월에 목사님을 주거 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또 고발을 했습니다. 뭐 이 사건은 그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글쎄요, 그 사건도 제가 오리무 중입니다. 뭐 통보 받은 적도 없고. 예, 예. 아, 그냥 언론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언론에서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올백 사건 이후 지금까지 4, 5개월 동안 저는 어느 누구로부터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대통령실이든 감사위든 뭐 어디든 뭐 국민권익이든 연락 한번 받은 적이 없어요. 단 한 건의 전화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황당해요. 주거 침입이라는 게 이게 김건희 여사의 허락과 그다음에 경호실 직원의 보안 검색을 거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주거 침입이 될 수 있죠? 주거 침입은 허락을 받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주거 침입이라고 하는 게. 그 대통령실이나 마찬가지인 그 공간을, 사저 공간을 너무 쉽게 본 게 아닌가 싶고요. 아까 그 캡처를 보셨지만 어디 거기 주거 침입자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네. 여사나
다 가장 측근 비서에 물어보고 예, 그 안내를 받아서 그렇죠. 안내를 예, 받아서 빵가게 도착하니까 데리러 나오고 예? 그러는데 무슨 주거를 침입합니까? 물론 이제 주거 침입이라는 뜻은 그런 의도는 아니고 그렇게 합법적으로 갔지만 몰래 촬영을 했다는 거 이거를 방점을 뒀겠죠. 그렇죠. 예. 그럴지라도 나는 공익 제보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향 오빠잖아요. 고향 오라버니잖아요. 내가 김건희 여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사로운 감정을 제가 배제하고 억누르고 저는 그 사사로운 것을 공익으로 또 의로 승화시키는 그 과정이 저한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나도 영부인하고 잘 알고 친하게 지내면 좋은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대로 두다가는 이게 나라가 파탄 나고 망할 지경으로 나는 뻔히 보였기 때문에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를 악물고 폭로를 하고 증거 채집을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김영란법 차원이나 청탁수수금지법 차원에서 보더라도 저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이지 대상이 영부인이라는 것뿐이지 부정부패 현장을 저는 채집을 해서 폭로한 공익제보자입니다. 그거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김건희 여사님. 네. 그러니까 어쨌든 경찰이나 일부 언론의 언론 플레이는 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혹시 김건희 여사의 그 디올백 사건 공개한 이후에 뭐 목사님 신변에 어떤 뭐 변화가 좀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제가 뭐 이렇게 모방범죄라는 게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신변 보호하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 정도 얘기하면 두 분이, 예. 그러니까 상당히 어쨌든 대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황을 굉장히 여전히 지금도 긴장된 어쨌든 간에 하루하루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자유롭지 못하죠. 그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예. 시민분들이 그래서 이제 뭐 고마운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또 제가 노출이 됐다는 거에 반면에 좀 조심스럽긴 혹시 하죠. 이제 그 사건 이후 공개한 이후에 디올백 선물 공개한 이후에 혹시 만나신 분 중에 혹시 기억에 혹시 꼭 남는 분이 있으세요? 이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뭐 그 이게 감사의 말을 하거나 뭐 그런 국민들 중에 혹시 기억에 혹시 남는 분이 계신가요? 네, 뭐 너무나 많죠. 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고 네. 예, 격려해 주셨죠. 했는데 한 분이 기억이 나긴 하는데 포천에 사시는 84세 되신 그러면 완전히 강창수라는 어르신인데 예, 할아버지. 그분이 예전에부터 저를 아는 분이셨어요. 아는 분. 예, 그런데 저를 꼭 종로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포천에서 나오셨는데 건강한 모습을 뵀는데 나를 만나러 나왔을 때는 풍을 맞으셨더라고. 왜 풍을 맞으셨는지 가까운 이제 중국집에 이제 이동해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 광화문 시청의 태극기 촛불 집회에 포천에서 그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셨는데 어느 날 대단하시네요. 비가 오고 얼음이 얼고 막 눈이 오고 막 그런 날이 있었는데 이 잠바를 입었는데 잠바가 꽁꽁 얼어가지고 그냥 돌덩이처럼 얼은 상태로 집을 귀가했는데 그날 밤에 풍이 왔다는 거예요. 어머나, 아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맛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중국집에서 저는 짬뽕을 먹고 그분은 짜장면을 드셨는데 짬뽕을 먹으면서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몰라요. 막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대통령 부부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병들고 죽어나가고 많은 사람들 생고생 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막 그냥 분노도 치밀면서 이분에 대한 강창수 어르신에 대한 아주 죄송한 마음 그런 게 들고 그러면서도 가시면서 꼬깃꼬깃 또 이렇게 뭘 또 5만 원을 손에 이렇게 줘주시는 거예요. 아유. 그런 게 제일
정말 그 기억에 남습니다. 전창수 할아버님 이야기는 참 가슴이 아프네요. 예. 예. 자 이제 곧 마칠 시간인데요. 네. 저기 목사님 마지막으로 오늘 그 못했던 얘기 중에 마지막으로 혹시 또 덧붙이고 있는 말씀이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권은 입만 벌리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그렇게 연설하는 시간이나 회의 시간에 떠들어요.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거의 숭상하듯 하죠. 자유자를. 예? 통일도 자유통일한다고, 자유북진통일한다고 그러고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좋다 이거예요. 자유경제 질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본주의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무엇을 자행했습니까? 주가 조작을 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서의 주가 조작은 거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이 경제 부분에서의 그 농도를 말하는 겁니다. 경제 부분에서의 주가 조작은 국가 반역죄에 해당되는 정도의 수위인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 김건희 여사는 23억의 모녀가 그런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자료에도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는가?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이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을 하자는 거고, 또 디올백 사건도 제 사건, 저한테 디올백을 건네받은 것만 이거 뭐 수사하자, 특검하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필두로 해서 그 커머나 콘텐츠에 앉아가지고 검사 부인 시절부터 수많은 업체로부터 후원과 협찬의 명목으로 삥을 뜯은 거, 저 말고도 다른 접견자들한테 선물을 받은 거, 관저에 들어가서도 선물 받은 거, 이것을 다 통틀어서 특검을 해보자. 그 다음에 뭐 어머니 최은순, 뭐 또 어머니의 동거인이었던 김충식 씨, 오빠 김진우, 이런 일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탐사 매체들에 의해서 폭로가 되는데, 그럼 일가의 혐의점도 우리가 확실하게 뭐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윗물이 맑기를 바라고, 그래야만이 대통령으로서, 영부인으로서 모든 공권력을 가진 이런 수십만의 공무원들, 군인들, 경찰들 앞에서 떳떳할 거 아닙니까? 공권력의 수장인 대통령과 영부인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많은 각종 범죄와 혐의점에 있고 반헌법적인 일들을 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헌법적 행위들은 탄핵감은 10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서치를 해보니까. 네. 그냥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최재형 목사님의 스토킹 혐의 사건을 경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반드시 또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이 끝나는 날 다시 목사님도 모시고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건강하십시오. 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